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미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트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정상 외교 공백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독일 미넨 안보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주요 현안이 대부분 의제로 올랐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뜻을 같이 하면서 향후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연이어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문서로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면서 제기된 한국 패싱 우려는 일단 잦아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문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미일이 거기서도 공동 대응한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탄핵 정국으로 우리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중심인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튼 계기는 됐는데 정상외교 부재는 여전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북미 간 대화 시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나 반영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데다 향후 가능성이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또 실제 실무 협상 과정, 또 협상안 도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서로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에 나가자는 답을 들은 관세 문제 역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본이나 관세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호주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정상외교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정부와 경제계가 일제히 미국으로 향합니다. 통상당국 실무자들은 오늘부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절단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방어 설득에 나섭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우리 경제의 대들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를 예고하자 물밑 접촉만 이어가던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만약 상호 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우리 경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통상당국 실무단이 먼저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닷새 동안 미국 상무부 등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장관급 회담을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주축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CEO 20여 명이 직접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찾아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해 준비한 카드는 현지 투자와 산업 협력 방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생산시설 현지화, 반도체 공급망 등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액션 플랜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규모를 다시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초까지는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민관할 것 없는 국가 단위 총력 대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 안보 라인 소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미 접촉 지원도 지속해 미 신정부와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 합동 수출 전략회의에서 미국 관세 부과의 여파를 점검하고 피해 기업 지원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사절단을 만나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신정부와 협력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뒤 상호 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일본 외무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도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민헨 안보회의에서도 일본의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였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의견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알루미늄 철강 관세를 비롯해 상호 관세 대상에서 일본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자동차 관세입니다. 일본의 대미 수출액 21조 2,951억 엔 가운데 자동차가 6조 261억 엔으로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자동차 판매 시장입니다. 미국 공장의 생산을 확대하면 관세 회피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간에 생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And you know how much money that costs? That costs a lot of money just that one day, but we're going to do it on April 2nd, I think. Is that right? That's right. 일본 정부는 일단 정확한 세부 내용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我が国としては、今後明らかになる措置の具体的な内容および我が国への影響を十分に精査しつつ適切に対応し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특히 일본이 최근 5년 연속 대미 투자 세계 1위였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 1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